안녕하세요. 개발자, 기술 면접에서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죠.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자바 JDK, JRE 차이점부터 주요 버전별 변화까지 아, 면접관 앞에서 좀 자신감 있게 답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능 목록 외우는 것보다는요, 각 변화가 왜 필요했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면접관이 이 질문으로 당신의 뭘 보고 싶어 하는지 그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그럼 시작해 보죠. JDK랑 JRE, 이 둘의 차이. 자료에는 JDK는 개발 도구 모음, JRE는 실행 환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면접에서 좀 쉽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 개발자는 JDK, 그러니까 자바 디벨롭먼트 킷 안에 있는 컴파일러, 뭐 자박 같은 거나 디버거, 이런 도구들로 코드를 만들고 테스트하는 거고요. 반면에 실제 사용자는 JRE, 자바 런타임 엔바이러먼트만 있으면 자바 프로그램을 그냥 실행할 수 있는 거죠. JVM이나 핵심 라이브러리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개발 도구인 JDK가 실행 환경인 JRE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더 큰 개념이라는 점,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 포함 관계군요. 개발할 땐 JDK, 실행만 할 땐 JRE. 명쾌하네요. 네, 그렇죠. 개발하려면 JDK가 꼭 필요하고 실행만 하려면 JRE만 있어도 된다. 뭐 이런 거죠. 좋습니다. 이제 그럼 버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특히 LTS, 그러니까 롱텀 서포트 버전들이 중요해 보이는데 자료 보니까 자바 8의 변화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람다 표현식, 스트림 API 도입.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자바 8은 단순 기능 추가 그 이상이었어요. 뭐랄까, 자바의 패러다임 자체에 좀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람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함수 조각들, 그리고 스트림 API, 이걸로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덕분에 코드가 훨씬 간결해지고 또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활용한 병렬 처리도 더 쉬워졌고요. 개발자들이 좀 반복적인 코드 줄이고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아, 패러다임 변화 수준이었군요. 확실히 코드 간결성은 중요하니까요. 면접에서 경험이랑 같이 예지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써서 코드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구체적인 경험을 예로 들면 굉장히 좋죠. 그럼 자바8이 큰 변화였다면 다음 LTS인 자바 11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료에는 뭐 HTTP 클라이언트 표준화, 바키워드 도입 이런 게 언급되네요. 네, 자바 11은 그 안정성하고 개발 편의성 개선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버전입니다. 새로운 표준 HTTP 클라이언트가 나와서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 없이도 HTTP 통신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var 키워드는 지역 변수 선언할 때 컴파일러가 타입을 알아서 추론하게 해서 좀 반복적인 타입 선언을 줄여주는 거죠. 코드가 약간 더 간결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바키워드. 편하긴 하겠네요. 네, 편하죠. 근데 물론 바가 만능은 아니고 오히려 가독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요. 언제 쓰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본인만의 기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 LTS 자바 17로 가볼까요? 패턴 매칭, 실드 클래스 같은 기능들이 소개되는데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이 기능들은 주로 코드의 안정성하고 표현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스턴스 오프 패턴 매칭은 타입 확인하고 형 변환하는 코드를 한 줄로 깔끔하게 줄여주고요. 또 스위치문에서도 타입을 좀 더 안전하고 유연하게 다룰 수 있게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드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를 상속하거나 구현할 수 있는지를 딱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설계 의도를 더 명확하게 하고 좀 더 예측 가능한 코드를 만들도록 돕죠. 아, 코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최신 문법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신 기술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최신 LTS인 JDK21, 여기서 가상 스레드, 그러니까 버추얼 스레드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능이 정식으로 추가됐다고요. 이건 대체 뭔가요? 가상 스레드. 이건 정말 자바의 동시승 처리 방식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OS 스레드는 만들 때 비용이 꽤 비싸서 수천 개 이상 만들기가 좀 부담스러웠잖아요. 근데 가상 스레드는
JVM이 직접 관리하는 훨씬 가벼운 실행 단위예요. 뭐랄까, 경량 스쿠터 수백만 대를 돌리는 느낌이랄까요? 적은 리소스로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수백만 개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성능 향상이 크겠어요? 네, 그렇죠. 특히 동시 요청을 많이 처리해야 하는 웹서버 같은 환경에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비동기 코드를 막 짜지 않아도 동기식 코드처럼 짜면서도 높은 처리량을 달성할 수 있게 돕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정말 큰 변화네요. 결국 면접관은 이런 버전별 특징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의 어떤 점을 알고 싶어 하는 걸까요? 단순히 지식 암기. 다이스 남기보다는 훨씬 깊은 걸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각 변화가 왜 나왔는지, 그 배경,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걸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새로운 기술을 꾸준히 배우고 이걸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특히 예를 들어 자바 8의 스트림 API를 써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봤다 같이 특정 버전의 기형을 활용한 본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단순 암기를 넘어선 깊이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경험을 녹여내는 게 중요하군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내용들이 자바 기술 면접 준비할 수 있는 당신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JDK와 JRE 기본 개념부터 최신 LTS 버전의 핵심 변화랑 그 의미까지 이제 좀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단순히 기능을 아는 걸 넘어서 왜? 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보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앞으로 자바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은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상 스레드라든지 아니면 외부 함수나 메모리 API 같은 최신 기능들이 앞으로 어떤 개발 트렌드를 가져올지 예측해보는 거죠. 이런 깊이 있는 고민이 면접에서 당신을 더 돋보이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